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요. 덤덤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제 그제 상당히 변동폭이 컸던 것에 비했을 때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행보하면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종합지수도 거래수가 마이너스 0.01%, 이게 보합이죠. 272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36%, 85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어제 종가 수준에서 덤덤하게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래 대금도 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15조까지 아주 거래가 대폭 늘었습니다. 어제 장급 무렵에 삼성전자 쪽으로 기관들 매수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요.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었는데 오늘은 1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5조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다시 대폭 이렇게 줄어서 약세장 지표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조 넘어서지 못하고 8조 9조 정도의 지금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반등하면서 21선 위로 생명선, 심리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고는 있지만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이 오늘 방향타를 잃은 시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합 근처에서 덤덤하게 끝내줬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미국 시장이 다시 이렇게 힘있게 뻗어준다고 그러면요. 우리 시장도 뒤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내의 지표만 지금 거래대금이라든가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앞에 고점을 뚫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분봉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장 이렇게 보시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크게 변동폭 없이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기관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그 수준에서 이렇게 덤덤하게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밤에 어떻게 끝나는지가 내일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조금 우리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450억 매수 우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이 1,100억 매수 우했고요. 개인들이 한 1,400억 정도 매도 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다만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약간 매수 우했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요게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 같은 경우 한 10만 주 정도, 기관이 삼성전자 쪽에 한 100만 주 정도 들어온 게 오늘 전체 수급에 좀 영향을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날과 좀 다르게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55조 4천억.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두 달간은 예탁금이 횡보 내지는 조금 빠지고 있죠. 그렇지만 작년 연말 대비하면 예탁금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탁금이라는 것은 시장을 좀 후행해서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 또 연초 대비했을 때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꾸준히 이렇게 줄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19조 5천억이면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강세장 기준입니다. 미수금 잔고도 9,600억이니까 1조 가까이 되면서 전혀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그 단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수금이라는 거는 그 단타가 꾸준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요. 어제 하루 쉬었는데 그러니까 그제 거를 이렇게 보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이루어진 그 시장 그 지표입니다.
다우가 플러스 0.01. 전체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죠. 다시 이렇게 반등하다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1.1% 올라주기는 했지만요.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 전날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일 양봉이 살짝 나긴 났지만 그 음봉 안에 이렇게 묻히는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 음봉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추세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일봉을 봤을 때는 썩 좋은 모양이 아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음봉 길쭉한 게 조금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여기도 비슷합니다. 음봉이 길쭉하고 그 다음에 양봉이 살짝 났지만 그 음봉 품 안에 갇히는 그런 양봉입니다.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앞에 고점을 좀 뚫고 힘있게 뚫어질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앞에 이렇게 고점하고 이렇게 딱 마주서게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0.1, 대만 플러스 0.25. 대만이 이렇게 좋습니다. 대만이 아무래도 반도체 TSMC가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대만 수출 비중이 한 40%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반도체가 많기는 하지만요. 한 16%가량 된다고 그래요. 수출 비중이.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만 증시가 이렇게 나가고는 있지만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다. 한 품목에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만 증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도 더 강하죠. 독일이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플러스 0.4%. 최근 들어서 고점을 내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0.46%.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4%, 항생 마이너스 0.18%.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삼성전자 주가 향배 관련일 것 같습니다. HBM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대조적으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만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86,000원에서 지금 77,000원이니까 한 15% 빠졌죠.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단, 추세 하단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한 900만 주, 그제 한 700만 주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지만 종가 무렵에 기관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회하면서 이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조금씩은 이렇게 다들 가지고 계시죠.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 생각은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아직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관찰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 오늘은 이제 약간 한 10만 주 정도 매수 우회했는데요. 어제 그제는 대량으로 팔다가 오늘은 또 주춤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요 추세 바닥 가격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렇게 쫓아서 들어가기에도 조금 주저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어제 아마 기관이 많이 들어왔던 거는 아무래도 기관들은 펀드 수익률이요.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가 관리에 좀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반등으로 이렇게 돌아서기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한 이틀 동안 대량 매도하고 나서 오늘을 좀 주춤했지만
추가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산 것만 해도요. 한 5조 넘게 매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산 것들은 수익이 좀 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좀 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사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여기 수정 입찰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에 4기가 추가 건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비용이나 또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프랑스 라이벌 프랑스를 훨씬 앞서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경제적인 측면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써낸 금액이 한 30조, 프랑스가 한 70조 정도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지금 탈탄소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가 그게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 다시 이렇게 많이들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원전주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 어쨌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근 1년 동안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 다른 종목들도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방금 말씀드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런 큰 게 터져준다고 그러면요. 원전 관련주들은 상당히 큰 폭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만 보면 아무래도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다 생각은 되지만요. 판에 넣어놓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팔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터져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한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어제 오늘 대량 거래가 되면서 아주 그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원전도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더전 비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마이너스 1.7%인데 그래프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신고가를 냈어요. 그렇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눈에 띈다 이런 말씀이고요. 더전 비전은 좀 긴 시각으로 이렇게 주봉으로 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 3, 4년 동안 이렇게 하락 내지는 횡보했던 주식인데 이제 살짝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요 녹색선 길쭉한게요. 요 매물대를 이제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6만 원, 7만 원대에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8만 원대에 가면 조금 매물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급락하면서 대부분 손이 좀 바뀌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은 대체로 다들 팔았다. 지금 들어온 세력은 새로운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한 2만 원대 자사주가 한 1,00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률이 한 3배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앞에 고점이 13만 원이었습니다. 이때가 한 3년 전이죠. 지금 이제 6만 원인데요. 아직도 한 2배 넘게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 13만 원 났을 때 실적이 한 600억, 700억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800억 좀 넘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조금 견뎌볼 만한, 기다려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은데요. 중국 관련해서도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또 북미 쪽 이런 쪽에도 또 동남아 이런 쪽에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말만이 아닌 실적으로 이렇게 구체화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은요. 마녀공장, 본느 이 두 종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화장품하고 또 미용 관련해서 의료시술기 관련이라고 그러면 파마리서치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요. 실적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실적주라는 거죠. 실적 이렇게 보여드리면 2023년에 159억인데요. 금년에 한 272억이 될 것으로 그건 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실적주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로 보면요. 그래프 쪽에서도 상당히 모양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아주 힘있게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매물대로 봤을 때도 여기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죠. 근데 그 주 매물대를 지금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최근에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제 바닥에서 살짝 돌아서고 있다.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아직도 가격면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은 화장품 주식이죠. 번누도 제가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2.8%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번누도요. 이렇게 보시면 실적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42억이, 작년에 59억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금년에 142억이니까 근 한 3배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여기가 이제 북미 쪽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수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ODM 관련해서도 있고 또 자기 자체 브랜드로도 수출을 하고 있다. 어쨌든 실적이 한 3배 정도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렇게 아주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죠. 번느는 지금 쫓아 들어가기에는요. 조금 많이 올랐죠. 위에 이렇게 보시면 긴 꼬리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는 조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식 매물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녀 공장이 조금 더 그래프로 보나 가격면에서 아직은 좀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실적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 파마 리서치도요. 오늘 이제 조정을 한 2.2% 깊게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요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세가 아직도 좀 단단해 보입니다. 급등하고 이렇게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매도도 고려해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마 리서치도 대표적인 화장품 미용 관련해서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아직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우리 국내 지표만 봤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본격 상승하기에는 좀 힘겨운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성전자가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다 이런 거가 하나 이제 들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수급으로 봤을 때 아직 예탁금이라든가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주변 대기 자금은 굉장히 좋은데요. 증시 쪽으로 아직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요. 오늘 그 뉴스 이렇게 보도된 걸 보니까 국내 펀드로 금년 자금 유입이 한 800억 정도 늘었다고 그럽니다. 국내 시장으로는요. 해외 펀드 쪽으로는 반면에 4조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좋지 않으냐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돈들이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 돈들이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금년만 해도 국내로는 800억 늘었는데 해외 쪽으로는 4조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런 수급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힘든 그 국면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요. 지금 미국 시장은 앞에 고점 이렇게 딱 마주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어제는 하루 쉬었지만 앞에 고점을 뚫고 힘있게 뻗어주는 그런 시장 그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요. 또 우리 시장도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